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처럼 이번에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는데 회의 직후 미국 등 일부 이사국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했고 특히 회의 소집을 요청했던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는 탈북민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직후 7개 나라를 대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The people of the DPRK are systematically denied their fundamental freedoms by one of the most repressive and totalitarian regimes in the world. In the DPRK, the regime continues to hold more than 100,000 people in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they suffer abuses, including torture, forced labor, summary executions, starvation, an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이날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비상임 이사국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를 비롯해 이사국이 아닌 일본 등 7개 나라가 작성했으며 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한 미국이 대표로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층 더 악화됐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일본인들과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한 국제적 납치와 강제 실종에 북한 정권이 연계돼 있다는 사실도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The modern world has no place for such brutality, and it is time for the Council to address it. The regime's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much lik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destabilizing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must be prioritized within the Council. 안보리가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 2014년 이후 이번이 6번째며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7개국 공동성명 낭독 후 별도로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하면서 전날인 14일 조이라는 이름의 탈북민과 면담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성노예 생활을 했던 조이는 이후 아이를 남겨둔 채 한국으로 탈출했다며 그녀는 우리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주민들의 희생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 공동 작성국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 대표부는 각각 트위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와 억압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를 다뤄야 하며 내년에는 이 사안에 대한 공개 회의를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이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 당국이 종교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을 구금시설에 가두고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퓨처는 14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년간 탈북민 조사를 통해 종교와 신앙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가한 517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94건이 잔혹한 고문에 관한 기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종교인 수감자들이 수감된 시설의 위생 상태가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에 심각히 미달하고 특히 종교인에 대한 구타와 고문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면서 북한 당국은 1981년 고문 방지 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음에도 고문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 규명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리아 퓨처가 보고서와 함께 공개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증언 영상에서 탈북민 지명희 씨는 2011년과 2014년 종교와 신앙을 이유로 구금시설에 수감돼 전문 고문관들로부터 장작으로 구타를 당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했다며 북한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 북한위원회가 영내 군비 경쟁 속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국 과학자연맹의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매우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시설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 필요한데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First, disarmament's extremely difficult. It would be this enormous challenge for international inspectors with unrestricted access to North Korean territory, poking into private restricted military sites.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 정권은 그동안 핵무기를 값진 것으로 여기고 당장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군축협회의 켈시 데븐포트 비확산 정책 담당국장은 영내 군비 경쟁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 달성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는 영내 군비 경쟁이 아니라 미북 관계라며 두 나라 간 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 sends the wrong message to would-be proliferators that if they continue to ratchet up nuclear programs in defianc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that eventually they may be accepted as nuclear-armed states. 한국의 전문가들도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낮다며 지난 20여 년간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초기 단계의 높은 기대치를 낮추고 완전한 검증이 아닌 협력적 모니터링을 출발점으로 시작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북아 영내 군비 경쟁이 북한의 비핵화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주민의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38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다고 유엔 산하 식량 농업기구 FAO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FAO와 유니세프가 15일 공개한 2021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량 안보와 영양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 주민의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은 42.2%로 이는 북한 다음인 아프가니스탄 25.5%와 파푸아뉴기니 24.6%와 비교해도 15%포인트가량 높습니다. 북한의 영양결핍 비율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35.7%로 조사됐으며 이후 다소 줄다가 2009년 42.6%로 증가해 지금까지 4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아태 지역 내 경제와 생계 활동에 지장을 줘 지난해 영양결핍 비율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사이버 해킹 공격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며 특히 차기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해킹 공격이 우려된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국정원은 15일 발표한 사이버 위협 관련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해킹 조직들의 가짜뉴스와 민감 정보 유포 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대북 정책과 안보 관련 현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 배후의 해킹 조직들의 정보 탈취 해킹 공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올해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 등을 계기로 변화된 대북 정책 기조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와 안보 분야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탈취 해킹 시도가 빈번했다고 분석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의료 분야 해킹과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방산 기술 분야의 해킹 시도도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